야, 진짜 좀 그만해. 뭐가? 너 또 시작이잖아. 네 자식 잘난 거, 네 몸 건강한 거, 네 인생 성공한 거 대체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아니, 뭐 어때서? 잘난 건 사실이고 건강한 것도 자랑할 만한 거 아니야? 그럼 솔직히 말해볼까? 너 그 얘기할 때마다 다들 무슨 표정 짓는지 알아? 뭐, 무슨 표정? 지겨운 표정, 짜증난 표정, 그리고 더 최악은 뭔지 알아?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한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너 친구한테 그게 할 소리냐? 그러니까 좀 깨달으라고. 네 자랑 그거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할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러워할까? 감탄할까? 절대 아니야. 자랑은 말하는 사람만 신나는 거야. 그래, 그럼 넌 왜 이렇게 열을 내는데? 나도 지쳤거든. 너만 보면 네 자랑부터 시작하는데 대체 네 얘기 말고는 뭐가 남아있어? 야, 말 다 했냐? 아니, 이제 시작이야. 오늘 자랑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제대로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황혼의지혜입니다. 혹시 자랑하고 싶은 걸 참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자녀 이야기를 꺼내고 누군가는 자신이 이룬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나 돈, 과거의 명예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자랑을 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는 아주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랑은 한밤중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은 나비만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벌레와 모기도 함께 끌어옵니다. 오늘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자랑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 인간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자랑했다가 손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자랑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중 5위는 인성과 도덕성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처음에는 자랑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어. 나는 한 번도 남을 속인 적 없어. 나는 내 가족한테도 거짓말한 적 없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은근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 굳이 나는 정직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직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죠. 명절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형은 늘 그렇듯 정직과 원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부터 그는 늘 나는 단 한 번도 부정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나는 법대로 살았다. 나는 평생 편법을 쓰지 않았다. 우리 가족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의 말에 가족들은 적당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였고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막내가 부모님이 남긴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죠. 부모님이 남긴 재산 목록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큰형이 주장했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하나둘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셨다던 큰형의 말과 달리 그가 미리 가져간 부분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늘 나는 정직하다고 강조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행동은 가족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형, 우리한테는 공평하게 나누자고 해놓고 본인은 미리 챙긴 거야? 이건 실수야. 그냥 착각이었어. 하지만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족들에게 작은 편법도 결국 부정직한 행동이다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들이 농담처럼 한 말에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성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향기를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좋은 향기는 나는 향기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뿐입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 나는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도덕적인 사람은 나는 도덕적이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가족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큰형은 억울한 듯 변명했습니다. 아니,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잖아. 이거 하나 가지고 나를 그런 사람처럼 몰아가면 안 되지. 그 순간 가족들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야말로 그동안 그가 가장 싫어했던 말 아니었을까요? 이 정도쯤이야. 다들 그렇게 하잖아.
평생 정직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뭐라 하면 억울하지. 그의 말이 계속될수록 가족들은 점점 더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직을 강조하며 남들에게 엄격했던 사람이 막상 자신의 실수에는 한없이 관대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말해줄 뿐이죠. 그러니 나는 정직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그 말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내 도덕적 기준이 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정직함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중 4위는 과거의 명예지위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막는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한때 나도 잘 나갔지. 그때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내가 여기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처음엔 관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듣는 사람은 점점 지루해지고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의 관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위와 명예를 자랑할수록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요양원에서 새롭게 입소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 들어오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전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어. 젊었을 때는 수백 명을 거느리고 일했지.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모르면 안 되는 일이 없었어. 처음에는 사람들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네요. 라며 맞장구도 쳐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자기 과거로 돌렸습니다. 식사 시간에 앉아도 이 식당 마음에 안 드네. 예전에 내가 다녔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산책하다가도 여기 공원 조경이 별로네. 내가 한때 이런 조경 사업을 맡았었는데. 누군가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는 곧장 말을 가로막고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은 그와의 대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작 현재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말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인데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지? 그는 여전히 자신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그를 점점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의 성공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과거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높은 자리, 화려했던 시절이 사라진 지금, 그 자랑만이 본인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과거의 업적을 증명하려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니까요.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강물을 거꾸로 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앞으로 흐르는데 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 결국 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순간이 있습니다. 좋았던 시절, 대단했던 경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것이지 내가 앞으로 맺어갈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의 명예와 지위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현재의 관계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내 이야기가 새로운 인연을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입니다. 다음으로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중 3위는 자녀 자랑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자랑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키우느라 고생했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니까요.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딸은 서울대 나왔어. 우리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마치 자녀의 성공이 곧 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랑이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랑할수록 자녀는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죠.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들이 둘러앉아 각자의 자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자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유학 가서 박사 과정 밟고 있어요. 우리 애는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어요. 성적도 좋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다들 신이 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어색하게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이랑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자랑할수록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나는 항상 부모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다가도 부모가 계속 자랑을 하면 점점 피곤해지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녀도 딸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녀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딸 반에서 1등 했어요. 우리 애는 정말 똑똑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대요. 처음에는 딸도 기뻐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말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를 가든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동네에서도 우리 애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은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하면 엄마한테 말하면 또 자랑할 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실망을 줄까봐 말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전화가 오면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또 나한테 뭘 기대하고 있을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자랑하는 순간 그 기대를 짊어지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입니다. 부모는 뿌듯할 수 있지만 자녀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랑이지만 자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부모는 기쁨이지만 자녀에게는 하나의 틀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를 자랑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 자랑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중 2위는 건강 자랑입니다. 건강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가끔 나는 건강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20대 때 체력 그대로야. 나는 병원 갈 일 없어. 건강검진? 필요 없어. 괜히 병원 가면 더 아파. 난 그냥 집에서 관리하는 게 최고야.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고 작은 증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건강은 우리가 자랑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심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몸도 튼튼했고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큰 병을 알아본 적 없어. 약도 필요 없어. 자연식으로 건강 유지하는 게 최고야. 주변에서 건강검진을 권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것 같기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뭘 잘못 먹었나? 운동을 덜 해서 그런가? 그날 이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씩 더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떨어지나 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의자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다가왔을 때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심장질환.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몸이 보냈던 신호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건강해.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그 말을 믿고 방심한 결과 병은 조용히 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WHO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나는 건강해서 병원 갈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질병이 생겼을 때 더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몸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증상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자부심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의 결과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하면 언젠가는 그 방심이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자랑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내 자랑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만드는 착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중 1위는 재산 돈 자랑입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 요즘 주식으로 꽤 벌었어. 우리 집은 빌딩 세 채야. 나는 돈 걱정 안 해. 노후 대비 다 해놨어. 처음에는 듣는 사람도 정말 부럽네요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자랑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듣는 사람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때로는 시기와 질투, 심지어 악의를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한 순간 도둑을 부른다. 실제로 돈 자랑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드러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친척이나 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혹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누군가가 그들의 돈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조금 빼앗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사기의 표적이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해두었고 자신의 재산이 남들보다 많다는 것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연금도 충분하고 아파트도 몇 채 있어. 솔직히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엔 부러워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투자 하나만 하면 몇 배로 불어나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는 평소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들어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야 돈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가 믿고 투자한 돈은 몇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옵니다. 특히 노후의 재산을 과시하는 것은 단순한 자랑을 넘어 스스로를 표적으로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자랑이 가족 갈등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면 자녀들은 그 돈이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나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안심하지만 막상 유산을 정리하는 순간 생각은 달라집니다. 자신이 받을 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때부터 가족 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생해서 돈을 모았다. 우리 집 재산이면 너희가 편하게 살아도 돼. 처음에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노고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돈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많이 모아두셨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그 돈이 누구에게 얼마나 갈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제야 자녀들은 유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겉으로라도 사이가 좋았지만 막상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널 더 챙기셨잖아. 아니야, 형이 더 많이 받을 거라던데. 조금씩 불편한 말들이 오가더니 결국 형제들은 감정이 상한 채 연락을 끊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재산에 대한 자랑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부담과 갈등을 남긴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자랑하는 순간 그 돈이 내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나를 지켜주지 돈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돈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러니 돈을 자랑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내 자랑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돈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랑을 완전히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랑하느냐입니다. 자랑을 잘못하면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올바르게 하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자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자랑을 하면 듣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렵다더라 라고 말했을 때 그제야 우리 애도 자리 잡느라 고생했는데 다행히 잘 다니고 있어 라고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질문도 없었는데 우리 애는 서울대 나왔어. 나 요즘 주식으로 많이 벌었어.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이 궁금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것이 자랑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자랑을 할 때는 내가 잘났다는 느낌보다는 공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어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솔직한 게 제일 편하더라고.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해야 하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더라. 같은 내용이지만 한쪽은 자랑처럼 들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듣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랑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랑을 격려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전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더라고. 조금씩이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랑은 혼자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자랑을 하는 사람도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랑이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빛나게 해줄 때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자랑입니다. 자랑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자극이 되는 자랑은 결국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돌려줍니다. 그러니 자랑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만 드러내고 싶은 걸까? 아니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일까? 건강한 자랑은 나와 상대방을 함께 성장하게 만듭니다. 자랑은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더 존경합니다. 자랑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감사가 많을수록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자랑을 줄인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나는 이런 걸 해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랑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지만 감사가 많을수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조언을 구하고 찾아오더라고. 그의 말에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화에 끼고 싶어도 괜히 비교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 덕분에 은퇴하고도 배울 기회가 많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같은 성취를 이야기해도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표현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감사는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하는 행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랑으로 관계를 멀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더 가까워질 것인가?
자랑을 줄이고 감사하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자랑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그 순간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